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한 주간 경제신문 내용을 써머리해드리는 경제신문을 읽어줘. 4월 마지막 주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경제신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강북 재개발 규제 풀어 서울 공급 늘린다. 5월 1일자 신문 내용이고요. 강남 재건축은 완화 힘들고 역세권 재개발 활성에 주력, 역세권 공공임대 방식 준용, 증산 4구역 등 해제구역 수혜 기대. 구체적인 신문 기사 내용 들어가면요. 정부가 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서울 공급 부족이 그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절실한 도심 공급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지역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뿐이지만 재건축은 강남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을 그대로 두고 재개발 규제를 풀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혁신 방안의 핵심은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다. 공공성 강화를 전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물론 용적률 상향, 사업자금 대여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사업 운영관리 기준에 따르면 사업지 대상지는 지하철역 경계에서 반경 500m 이내까지 있어야 한다. 이 중 1차 역세권은 250m 이내, 2차 역세권은 251m에서 500m 이내다. 1차 역세권은 용도지역 상향 및 주거지 종상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더 많은 재개발 사업지를 확보하기 위해 1차 역세권 범위를 350m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SH 등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선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기업이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분양가 통제를 밟게 될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내용도 첫 번째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뉴타운 해제 지역 중 절반이 역세권, 최대 10만 가구 공급 가능. 5월 2일자 신문 내용이고요. LH, SH 등 참여 용적률 혜택, 해제 지역 175곳, 역 반경 250m, 3만 제곱미터 안팎 100여 곳 개발 숨통, 주택 노후화 문제도 해결, 분양가 책정 시 이견 생길 수도, 지하철역과 가까운 서울 뉴타운 재개발 해제 구역을 개발을 활성화하면 아파트를 최대 10만 가구가량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주택 공급 혁신 방안에 대한 기대 효과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한 재개발 구역을 민간 택지 분양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 구역뿐 아니라 8년 전 대거 해제된 뉴타운 재개발 구역들도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내놓을 주택 공급 혁신 방안은 주로 역세권의 중소규모 재개발 사업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지는 물론 뉴타운 재개발 해제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LH, SH 등 공기업이 참여하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해준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부가 역세권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에 나서려는 것은 입지상으로도 사업성이 좋았고 보다 많은 용적률 혜택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방식을 일반 재개발 구역에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역 경계에서 500m 내에 있어야 한다. 해제 지역 외에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지는 총 219개다. 이 중 면적이 4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지는 82개다. 이들 중 역세권에 있는 구역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역세권 재개발을 통해 사업성도 높이고 기간도 앞당길 수 있다. 정비업계에선 역세권 재개발을 통해 5만에서 1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안 받을 수 있어도 공기업 참여에 따른 우회적인 분양가 통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금융, 주식 들어가겠습니다. 보복 소비 올라탄 내수주, 이젠 내가 주도주. GS 리테일 1분기 깜짝 실적에 이마트, 롯데쇼핑 일제히 급등. 영화관, 스포츠 관련주 상승. 화장품 등 중국 관련주도 강세. 전문가들 2분기 실적도 긍정적, 내수 관련주 상승 이어질 것. 27일 내수 관련주에 뒤늦게 봄바람이 불었다. 길게는 6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덕분에 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자전거, 스포츠웨어 등 야외 취미활동과 관련된 부문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등 코로나 포비아로 출입이 금기시됐던 공간까지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라면 모두 주가가 올랐다. 시장에서는 이미 주도권이 대형 정보기술주에서 내수주로 넘어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4월 들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8.4%에 이르는데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업종은 3.8%만 상승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이연된 소비가 5월부터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내수주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기 시작했다며 정부도 고용과 소비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내수 분야의 선전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주는 글로벌 수요 감소로 2분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지만 내수주는 2분기 실적 전망이 안정적이라 설명했다. 보복적 소비가 세계 경기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보복 소비는 2001년 미국 9.11 테러 때 나타났다.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페드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자동차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그해 10월부터 자동차 판매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추가 테러에 대한 두려움에도 여객 수요는 테러가 터진 9월을 바닥으로 반등했다. 보복적 소비는 산업 생산을 3개월 만에 정상화시켰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같은 해 10월을 저점으로 미국 기업 이익 증가율은 11월에 저점으로 반등했다. 11월을 저점으로. 문제는 보복성 소비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다. 당시 S&P 500 지수는 9월 저점을 찍고 반등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보복적 소비가 실업도산 연체 등 후행지표 악화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당시 테러의 충격으로 미국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3년 6월이 돼서야 고점을 찍었다며
현재 시장은 코로나19 진정 이후 일어날 세계적 보복 소비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데 후행 지표 악화라는 악재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 다음 미 주식 쓸어 담는 개미들. 지난달 2.4조 순매수 역대 최대 5월 2일자 신문. 네, 저도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4월까지 47조 거래, 작년 전체 결제 금액 6박, 미 폭락 이후 2.9조 사들여, 애플, 아마존, 테슬라 사던 개인, 왕구업체 헤즈브로 매수 눈길.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국내 주식 못지않다. 지난달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지난달 미국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자 글로벌 개미들이 대거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들 주식 선호도 바뀌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의 왕구업체 헤즈브로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은 코로나19로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다. 다우 지수가 코로나19로 바닥을 찍었던 지난 3월 23일 이후 미국 주식시장에서 23억 6,975만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790만 달러보다 26.9배 급증한 수치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주식도 달라졌다.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뜨거웠던 해외 종목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였다. 테슬라 주가는 올 초 430달러에서 2월 19일 900달러까지 치솟았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테슬라 성장성에 베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이후 주식시장에서 테슬라 인기는 급격히 식었다. 4월 들어 테슬라 순매수 금액은 2,418만 달러에 불과했다.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테슬라를 사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해외 주식은 아마존,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헤즈브로, 다음 알파벳 클래스 A, 네, 이거는 구글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네, 이렇고요. 애플, 테슬라, 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네, 마지막으로 종합면, 네, 3개. 스스로 금기 깨는 중앙은행들, 이젠 기업 지자체의 직접 자금 수혈. 패드, 무제한 양적 완화 이어 중소지방채도 인수키로. 일본은행 CP 매입 20조로 증액, ECB는 정크본드로 대출. 위기 상황서 불가피 평가 속 모럴 해저드 조작 논란. 돈치고 부채 상환, 화폐 가치 무너뜨릴 것 지적도. 패드는 27일 지방채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200만 가구 이상의 카운티 및 100만 명 이상의 시가 발행한 채권만 사기로 했으나 이를 50만 명 이상의 카운티 및 25만 명 이상의 시로 넓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 각 주가 연방 자금 지원을 놓고 다투는 와중에 나왔다. 연방 정부가 주에 지원하지 않아도 패드가 지방채를 사주면 유동성 문제는 사라진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패드는 중앙은행의 존재의 의미를 바꿔놓고 있다며 은행들의 은행이 아니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광범위하게 대출하면서 그동안의 금기를 깨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패드의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패드는 지난달 3일 0.5포인트 긴급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제로금리 및 무제한 양적 완화,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까지 거의 매주 정책을 쏟아냈다. 특히 긴급한 경우에 쓸 수 있는 패드법 13조 3항을 기반으로 회사채, 정크본드, 부채담보부 채권 등을까지 사들이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들을 줄줄이 내놨다. 전례 없는 조치들이다. 패드의 보유자산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3월 2일 4조 2,415달러에서 이달 20일 6조 5,730억 달러로 한 달 보름여 만에 2조 3,316억 달러까지 급증했다. 7주 만에 54%나 늘어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8조에서 11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GDP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중장기적으로 부채 화폐화를 통해 화폐 달러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돈을 찍어 정부의 부채를 갚는 것을 뜻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투자자들이 부채의 화폐화를 경계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이라면 금의 가치는 올라가고 화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네, 4월 마지막 주 신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